지금까지는 저희가 여러분들께 챗 GPT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아직 저희에게, 사실은 미준님에게 궁금한 부분이 더 많이 남아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질문을 바탕으로 Q&A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가 챗 GPT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전문적인 분야의 질문은 다음에 진행될 모두의 특강 챗 GPT 플러스 편에서 부탁드릴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스몰빌 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기획자로 취업하려면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출발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경력이 없었을 때 완전 신입으로 시작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게 제가 13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려는 분들과 저의 경험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왜냐면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주변 친구들한테 너 UX가 뭔지 아니? 그러면 그게 뭐야? 이럴 때였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2010년에 우리나라에 활발하게 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PC로 이커머스도 쓰시고 다 하셨지만 이 직업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 안 했고요, 사람들이. 회사에 얼렁뚱땅 입사하고 보니 내 직업이 기획자더라 이런 사람들이 천재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해서 들어간 게 맞긴 한데 저는 UX 기획이라고 하는 그 단어, UX라고 하는 단어에 홀려서 들어간 세대라서 저에게도 물론 그때도 경력직만 뽑으려고 하는 성향은 되게 강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회사에 가든 서비스 기획자를 가르치기보다는 당장 뭔가 일을 해주기를 원하니까 경력을 그쵸.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약간 빈틈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원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생은 별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입사할 때쯤에는 저걸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디자인 대학원을 졸업하시거나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HCI 전공하신 분들이 와서 다른 세상이네 이러고 이제 막 충격받고 막 그럴 때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에 더 포커싱을 맞춰서 경력이 없으신데 왜 자꾸 경력을 달라고 하냐면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은 게 회사에서는 지금 프로젝트 순서도 모르고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뭘 하고 백엔드 개발자가 뭘 하고 디자이너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이 일이 뭔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1, 2년 차라고 써서 이제 공고를 내는데 사실 1, 2년 차에게 솔직한 말로 기대하는 거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어마어마하게 만들 거라고 기대하는 회사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요청해서 뭔가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잘 가이드를 해주면 혼자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큰 프로젝트를 서포트를 해주면서 테스트나 아니면 작은 부분을 맡아가지고 할 사람을 뽑거든요. 그래서 그 1, 2년 차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내가 프로젝트의 순서나 프로젝트에 협업을 하는 거가 뭔지 알고 있다라는 경험을 만드셔서 그냥 지원하세요. 차이 없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회사별로도 어떤 회사는 1, 2년 동안 이 사람이 프로젝트나 기획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1, 2년이라고 하는 거가 꼭 필수적으로 회사 경험이 있어야 되냐 이런 타기보다는 그냥 원하는 거는 정말 프로젝트 할 수 있는지 이제 직장인답게 소통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력이 필요한 신입이라고 울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경력을 원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머리가 있는 신입. 맞아요. 근데 그거를 거르기가 힘드니까 경력이란 단어로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다른 경험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일머리가 있다는 걸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시거나 그리고 또 이게 기술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취향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나는 이게 좋아한다.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있으면 1, 2년 차 경력 정도는 너무 뛰어넘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제 경험을 덧붙이자면 저는 원래 디자인 대학원에 나왔어요.
아, 그 사람이다. 약간 찔렸는데. 근데 저는 그 기획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디자인 할 때도 분명 기획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디자인적인 시각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기획하는 거를 포폴로 만들어서 3년 차를 뽑는 데까지 그냥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냥 지원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들어가면은 그 면접장마다 질문이 비슷비슷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한 번으로 끝낸다는 생각이 아니고 계속 다녀보면서 필요한 답변이 어떤 거고 어떤 거에 보완을 해야겠구나. 이걸 현장으로 좀 부딪혀 봐야 경력이 필요한 신입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로서 뭔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경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삐용님이신가요? 네, 삐용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또 답변을 요청드려 볼게요. 서비스 기획자 PM을 지망하는 문과 대학생 취준생입니다. 저는 휴학 중인데 휴학 기간 동안 서비스 제작 프로젝트 경험 이외에 쌓일 수 있는 매력적인 스펙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지금 문과 대학생 취준생이라고 써주신 거는 일단 저기서 스스로를 되게 나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서비스 기획자 PM을 지원할 때는 어떤 전공도 유리한 조건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디자인을 전공했던, 개발을 전공했던, 프로젝트 해보고 안 해보고 차이 되게 크고, 그리고 개발을 했다고 해서 기획 잘한다는 법은 전혀 없어서 이해를 잘하면 프로젝트를 잘할 거야. 그거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같이 취준생이 넘쳐나는 시기에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거 너무 거기서 일단 먼저 스스로를 나 불리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비스 개발 아까 경험이 매력적이냐고 얘기하셨는데 그 경험이 자체가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 경험 자체도. 그 경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매력적이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림 쓱 그려가지고 개발자랑 디자이너랑 같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봤다라고 해서 그걸 높이 사주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너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뭘 기획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서 기능을 어떤 걸 정의를 했는데 개발자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부딪혔고 어떻게 상의했고 목표에 맞게 어떻게 요구사항을 철회했고 개선했고, 거기서 일하는 태도라던가 아니면 목표를 제대로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지표까지 보고 직접 만들어서 오픈을 시켜봤다던가 이제 이런 게 매력적인 거지. 그냥 프로젝트 해서 뭘 만들었다. 해커톤 가서 3일 안에 뭘 만들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커톤이 진짜 많이 하시는 실수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가서 하시는 경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와 무관하게 평소에 개발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개발자가. 내가 이거 평소에 생각해 봤었어. 이거 무조건 할래. 아니, 나 이 기능 개발할 줄 알아. 무조건 이 기능 넣어서 만들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만든 프로젝트 산출물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결과물부터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내부에 있는 그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걸 질문을 받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그걸 개발하시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질문은 어차피 과정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 어떤 걸 느꼈냐를 많이 물어보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좀 안 좋아도 과정에서 얻은 게 있었다고 하면 그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뽀정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획자가 아무리 설계를 쳐도 개발자가 좀처럼 개발을 시작해주지 않거나 개발자에게 다른 프로젝트 사이트의 일이 바빠 일정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회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완전 실무적인 질문인데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질문의 배경이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보이는 게 네. 개발자가 좀처럼 개발을 시작해주지 않는다. 라는 건 기획자와 개발자가 팀이 분리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다른 프로젝트 사이트의 일이 바빠라고 돼 있는 거 봐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사이트가 N개 이상 운영되고 있으니까 에이전시이신 것 같아요. 운영 에이전시. 그래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건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 프로젝트에 일정별로 순서가 있고 흐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요구사항을 끝난 어떤 것들이 있고 완료해야 되는 시점이 있으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없고 개발자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독단적으로 정한다. 그거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기획을 친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기획을 한 게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개발자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개발자가 설득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우선순위를 전체를 정리해주는 기관이 없으면 사실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곁다리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옛날 선배들 중에는 형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는 분도 있었고 술 한잔 하면서 하는 분도 있었고 바카스 사다 드리면서 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거는 다 일시적인 거고 네, 만약에 그 문제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다면 그거는 이 개발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리더십에 이슈업을 하셔야 돼요. 내 프로젝트가 요구사항이 끝난 지 오래됐고 우선순위가 이만큼이고 중요도가 이만큼 있고 이걸 했을 때 얻는 성과가 어느 정도인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제 뭔가 이슈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 서비스 기획자 일이 너무 힘들어요. 교통정리는 교통정리 하실 수 있는 분께 가서 요청을 네, 드려야 돼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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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냥이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PMPO 기획자로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실패한 경험이라. 저 질문 되게 난해하지 않아요? 네, 실패한 경험? 어떤 게 실패했을까요? 어떤 게 반대로 어떤 게 성공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일을 하시면서 일을 진짜 해보시기 시작하시면 네, 오픈을 했다. 그건 성공이냐 실패냐 몰라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 기준이 문제없이 오픈하는 게 성공이다 생각하면 내가 그냥 크고 복잡한 서비스를 만들수록 그게 성공일 거고 내가 기간도 못 맞춘 걸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서비스가 잘 먹혀서 서비스적으로 되게 가치 있는 게 판단이 되는 기능을 내가 만들었다. 그게 성공이다 그러면 가뭄에 콩나듯 있겠죠, 성공이. 제가 13년 동안 막 만든 것 중에 몇 개나 성공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슬퍼지네요. 근데 실패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만들었을 때 뭐 잘 되는 게 몇 개나 된다고요. 무조건 성공하는 서비스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렇다고 무조건 실패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서 네, 뭐 어떤 경험이 듣고 싶으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질문을 뾰족하게 주시면 제가 찾아서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짜 저렇게 뭔가 기능 단위로 성공 실패를 기준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슬플 것 같은 게 사실 기획 초반에는 꿈과 희망을 담아서 기획을 하잖아요. 어디서 본 그럴듯한 UX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는데 현실은 딱 현실에 맞게 다운그레이드 되고 하다 보니 네, 질문을 조금 더 뾰족하게 주시면 유용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익명님, 기린이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서비스를 기획할 때 고객에게 가장 편하고 좋은 기획이 가장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디자인 윗분들의 일정 압박 등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아 어렵네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획하실까요? 저는 좀 이견이 있어요. 약간 일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서비스를 기획할 때 고객한테 가장 편하고 좋은 기획이 가장 좋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고객한테 좋은 거는 공짜로 물건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결제를 만들어야 되고요. 배송이 순간 이동으로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적으로 이익이 되는 어떤 방향성, 그리고 고객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는 여지도 있어요. 특히 저 주문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고객은 다 해줘 이러는 것들이 있지만
못 해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 기준을 잡는 거가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개발자가 안 돼요, 디자이너가 안 돼요, 뭐 일정 압박, 이게 우리 일인 거고,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건 이 조건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지키고 싶어 하는 가치관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우리 일을 계속 길게 하시려면은 되게 상처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떤 일도 여기 범주를 벗어나는 일은 안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나 개발자랑 윗사람들이 이상해서 못해요, 안 해요, 일정 압박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 맞게 롤대로 하고 있고, 우리 일은 알고 보면 뭐 이상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제약된 조건 내에서 거기서 최선책, 그러니까 실제로는 차선책이죠. 그렇죠. 차선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라서 계속 만나실 겁니다. 그런 상황. 너무 공감되고 있어요. 어쩌면 좋지. 행복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꽃길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JJH님, 기획자로서 방향을 잡아가고 싶은데 이것은 꼭 하라라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커리어적인 방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획자로서. 이미 기획자인 걸까요? 아니면 기획자가 아니신데 방향을 잡아가고 싶으신 걸까요? 둘 중에 하나로 설정을 해서 답변을 드려볼까요? 네네. 어떤 게 더, 이미 기획자신데 어떤 기획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방향을 잡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떤 거를 경험하면 좋을지. 이것만은 꼭 하라? 요청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네. 기획자가 아직 아니신 분. 네, 기획자가 기준으로. 아니신 분이 네. 방향을 잡아가고 싶으시다면 일단 너무 끝단에 있는 UI 기준으로 화면을 자꾸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 정말 기획자 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 시작점이 무슨 서비스도 써보고 무슨 서비스도 써보고 불편해. 이렇게만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만들어놔? 이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입사를 그 회사에 가서 해도요.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까 5만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5만 가지 제약 조건 내에서 지금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저는 연습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 최선이고 그리고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 불편해만 한다 그러면 나는 기획자의 자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객이에요. 클레임 VOC를 넣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불편한 게 뭔지 그건 UI적인 거 말고요. 이 태스크, 고객이 이 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목표랑 수행하게 해주려는 그 태스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만들어 놨는지, 그럼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어디까지 연결돼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화면에서 쓸데없이 제공받고 있는 이 데이터들은 뭐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이상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상적인 건 아까 말한 우리 진짜 현실에서 일할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공감을 해주시고 계셔서 제가 마음이 뿌듯하네요. 정말 이상과 현실을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게 과정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서비스, 특히 그 실리콘밸리 환경의 기획자들, PMPO들의 그거를 읽어보면은 너무 멋있고 한데 또 현실로 오면 사실 그분들의 현실도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요즘에 저는 이제 저는 미디엄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이제 유료 구독을 해놓고 계속해서 그쪽에 프로덕트 오너들이나 매니저들이 올리는 글들을 자주 보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계속 보다 보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글 써놓으신 분들과 실제를 써놓으신 분들의 글이 있는데 저는 현장감이 중요하고 또 그걸 저도 현장감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글을 찾아 읽으면 언어만 다르고 실제 환경은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빅테크 엄청 잘 돼 있는 곳들은 모르지만 그런 곳들은 이제 되게 이론적이고 좋은 얘기를 해주시지만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 한정된 시간, 그리고 고객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회사가 진짜 고객을 위한 모든 거다. 그럼 자선 사업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거. 한때는 저도 그 실리콘밸리의 환상을 심어주는 책들을 많이 읽고 아, 해외 취업을 해야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했다가 사실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고 다만 다른 거는 언어가 더 안 통할 거다. 지금 한국말로 하는 것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데 과연 가능할까 하면서 네, 현실에 열심히 사는 것으로. 또 이제 외국에 나가셔서 일을 해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네. 문화적 차이도 또 무시 못하게 있어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인 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다 넣어놓고 그걸 전시해 놓잖아요. 동양인들은 원래 뭔가를 볼 때 넓은 범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대요. 오. 그래서 텍스트든 주변의 환경까지도 볼 수 있대요. 이렇게 사람을 오. 보면 그 사람의 옆에 뭐가 있었는지까지 기억을 하는 게 동양인의 특징인데 서양 사람들은 사람을 딱 보면 뒤에 배경이 뭐가 있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요. 오. 그래서 UI, UX를 만들어 놓은 것도 보시면 구글이 처음에 애초에 검색 한 줄이 있었고 네이버는 이만큼 광고가 네. 도배돼 있는데 효과적이었던 게 구글이 계속 잘 먹혔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전히 검색창 하나로 해놨지만 그 뒤에 밑에 막 광고 이런 거 계속 깔아놓잖아요. 이런 거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내가 갑자기 외국에 나가가지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문화적 차이도 학습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기획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어딜 가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쉽진 않네요. 김상균 님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스프린트를 진행하면 회고라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회고의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지만 뭔가 해결이나 소통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회고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 두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네,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액션 플랜인 것 같아요. 액션과 네, 회고를 플랜. 했으면 네, 액션 플랜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이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 그러면 아 그거 싫었어. 이러고 말 게 아니라 아 그거 우리 별로였어요. 라던가 아니면 우리 그거 잘못했어요. 아니면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뭐 기획을 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뭐 문제가 있었다라던가 특정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이 누락되어 있어서 개발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던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뭔가 개발을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는 이 앞에 사전에 한 번 더 체크하는 회의를 무조건 더 갖자라던가 개발 기간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버퍼를 며칠을 뭐 하루를 잡아둔다던가 아니면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케이스별로 흘려서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를 싱크하는 뭔가 그 시간을 가진다던가 뭐 그런 거를 액션 플랜으로 잡아서 체계화 시켜야지 그 다음에 그 회고가 또 했는데 같은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실패 경험을 말씀드렸다시피 회고라는 게 정말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익숙하지 않으면은 계속 같은 말만 하고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이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로 마무리가 되어야 그거에 대한 회고도 또 나중에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